스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은 디지털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마도 C19 감염증으로 인해 한국과의 IT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시스템 개발에 실패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 사회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2021년 3월에 시작하려 했던 마이넘버 카드 건강보험증 이용이 3월 말로 돌연 미뤄졌었습니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앞서 시험적으로 운용이 시작된 의료기관에서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무라 후생 노동상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시는 10월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관제 시스템의 문제는 마이넘버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C19 감염증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접촉 확인 앱인 코코아에 대해서 양성자와의 접촉 통지가 유저에게 보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후생노동성이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4개월 전부터 발생했는데 그 기간 동안 먹통이 된 코코아 앱은 방치돼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난 4월 1일에서야 운영의 위탁처를 변경했지만 코코아 앱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기업은 기존의 6개사에서 7개사로 증가했습니다.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체제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되려 관계 기업만 늘어나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마이넘버에 대해 지난 3월 31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스가 총리는 마이넘버 제도에 관한 국비 지출 누계가 관계법 성립 후 과거 9년간 약 8,800억엔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펀 민주당 고토 유이치 의원이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나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확실히 너무 나쁘다며 스가 총리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가 개발하는 시스템은 이렇게 쓸모없는 시스템뿐인지도 궁금해집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본 정부가 발주자로서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구상력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가진 인재를 발주자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일본의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을 하청받는 이른바 IT 종합 건설업자를 불러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에게 열쇠를 건네주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정치가나 관료가 IT 종합 건설업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을 부르면 IT 업체 측은 담당자가 아닌 임원을 관공서에 방문하게 합니다. 그 IT 제네콘의 높은 사람은 사실 스마트폰은커녕 PC조차 다루기 힘들어하는 나이 많은 임원입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일하던 시대의 컴퓨터 시스템은 PC 이전의 대형 컴퓨터 등이었기 때문에 급속하게 발전한 최신 시스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끼리 시스템 개발을 발주 및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도는 서로 그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감은 받아왔지만 원청 회사가 할 수 없는 일은 다시 하도급 기업인 2차 협력 업체에 떠넘기게 되는 것이 일본이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관련된 기업이 늘어날수록 시스템 자체도 복잡해져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함을 발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또한 마진을 수수료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비는 부풀어 오르며 유저에게도 사용하는 데 불편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유럽 기업은 건축업계든 시스템 개발이든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종합건설업자를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최초로 언급되는 것은 컨셉을 만드는 디자이너입니다. 일본의 경우 종합건설업자는 100명이 5년이라는 기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디자이너는 이런 컨셉으로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면 어떨까? 유사한 컨셉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는 CMMI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과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CMMI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에 의해 개발된 조직의 시스템 개발 능력 성숙도 모델로 5가지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 등의 조달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레벨 4 이상의 기업이 아니면 정부가 발주하는 시스템 개발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은 CMMI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관리들 대부분은 학창시절에 성적이 괜찮았을지는 모르지만 문과뿐입니다. 정답과 전례가 있는 문제를 푸는 데는 능숙할지 몰라도 콘셉트를 만들고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창의력과 구상력은 빈약합니다. 발주 측은 스스로 디자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 자리를 마련해 IT 제네콘으로부터 파견된 컨설턴트를 상주시키며 시스템 설계를 전부 내던지고 맙니다.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마이넘버가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관공서 기점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점이 되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연금은 노동성,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여권은 외무성, 주민표는 시구 읍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관공서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별로 시스템 발주를 하여 업체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마이넘버 시스템이라고 해도 각 시 구촌마다 다른 벤더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 벤더 측도 경쟁 타사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타사가 용이하게 다룰 수 없도록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면 악명 높은 미주호 은행의 시스템과 같이 막상 통합하려고 할 때 수십 년에 걸쳐 몹시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일본은 중앙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데이터베이스를 잘 다룰 것 같지만 12부처, 47도도부현, 1718시읍면, 23개 특별구 등이 각각 따로따로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마이넘버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쪼개진 것을 통합하면 된다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옛날부터 컴퓨터 업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쓰레기를 모으면 쓰레기 더미가 될 뿐입니다. 스가 정권은 2021년 9월에 디지털청을 발족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9 감염증 대응 실패로 지지율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디까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본 자민당 밑에서 디지털청 장관이 될 인물도 고령층에다 디지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또한 자신들의 이권과 연결된 사람이 발탁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IT 기술을 따라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에서 내각부 부 대신을 역임한 후쿠다 미네요키 다마대학 개공 교수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은 한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개혁 모델로 삼아야 하는 이유로 양국의 제도적 유사성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그는 스가 총리가 의욕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디지털청 운영에 참고가 되는 업무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비추어 볼 때 아무리 일본이 한국의 IT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도 일본 사회에 깔려있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